지금 민주당이 이 법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덕지덕지가 돼 있어요. 제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못해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거죠? 블록비디오의 제임스 전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왜 손을 깜빡거려 정신없게. 이게 저 화면이 지난번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되니까 너무 반가워서. 네. 자, 일단 소개해 가겠습니다. 김 국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빈크립토 김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차 변호사님도. 네,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입니다. 네, 차 변호사님이 좀 아시잖아요. 이 민주당 내 TF 움직임.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취재도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일단 요 거래소 지분 규제와 그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지분에 대한 그 50% 플러스 한 주는 은행이 가져야 된다. 뭐 요 이슈가 사실 뜨거워서 다른 이슈는 현재 많이 덮여 있는 상태인데, 뭐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작년 뭐 12월경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제 15에서 20% 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지분을 한 명이 갖지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네. 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5에서 20을 넘기면 안 된다. 넘기면 그렇죠. 강제로 팔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작년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여기서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뭐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논의가 이렇게 쭉 되다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대주주 지분 34%까지 허용한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죠. 전에는 조금 올라갔네요. 20%, 15, 그렇죠. 25 이랬는데. 네, 기존의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대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된 거죠. 한 27%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팔 필요가 없게 되죠. 만약에 34%라고 하면. 저런 절충안이 좀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TF가 있지 않습니까? 그 TF 내부에서 모두가 다 동의가 된 거냐? 동의가 다 됐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요. 의의도 있지만 모두가 다 동의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특정 일부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요 동의라는 게 또 이제 그 한정의 그 정책위원장과 이제 이분은 정부 안에 좀 더 가깝죠. 지분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가까운데 이제 TF와 이제 위원장이 조금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양자 간 동의가 된 거냐,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안 됐다는 얘기도 좀 있고 그런 게 이제 논란이 좀 있는 편이죠. 그건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 자체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제 요 언급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고, 이번 주에 세미나도 있지 않았어요? 이번 주 맞죠? 맞아요. 이번 주에 이제 세미나도 좀 하시고, 이거는 뭐 사유재산권에 대한 좀 과도한 그런 제한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마침 정무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돼도 이제 그때 다시 국회에 가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법을 실행하는 거는 정부니까 법이 만들어졌어도 정부 의견을 듣거든요,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뭐 주장을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은 뭐 몇 % 이상 못 가져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이 법이 그렇게 우격다짐을 할 법이냐? 왜냐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명백한 근거도 없이 뭐 밀어붙여가지고 민주당이 그냥 혼자 이걸 통과시킬까? 이 법이 그렇게 심각한 법이야?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정무위에서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무위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조금씩.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차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이거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외부 세력들이 이 법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모 대형 로펌이 모 대형 하여튼 누군가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조문을
로펌에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조문과 민주당에서 이제 만든 다른 법안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법안 사이사이에, 그걸 의뢰한 누군가의 그 이해관계에 맞는 조문이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과연 이 법이 누가 만든 거냐, 누구의 이해관계에 맞도록 만들어진 거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요, 지금. 법은 원래 그렇죠, 그건. 음. 법을 만든다는 건 원래 그런 작업인 건 맞는데, 예. 이제 그게 얼마나 정당하냐의 문제고, 이게 얼마나 옳은 길로 가느냐는 이제 다 근데 다퉈봐야겠지만. 봐요.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모 대형 로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려면 그 지시자가 굉장히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50% 플러스 1주이거나 거래소의 지분 제한과 같은 내용이 만약에 그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무역을 하는데 쓰거나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억만금을 주고 로펌을 사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주세요 했겠습니까? 아니지, 당연히. 이거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주주 지분 비율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대주주 지분 제한도 사실은 그 저희가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주주 지분이 내려오면은 이익이 되는 누군가가 법안을 만들도록 사주를 한 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4%로 하면은 업비트 비싸면 괜찮나요? 제가 알기로는 업비트가 한 20몇 퍼센트. 업비트가 근데 이제 뭐 비싸면 이제 좀 많이 팔아야 되고. 비싸면 아직도 팔아야 되고, 네. 업비트는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큰데 두 군데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해관계에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하겠다고 하고 그 지분율을 얼마로 하느냐가 정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취재를 하는 저희들도 아니 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지? 고개를 태웠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뭐 그냥 알아서 만들겠지. 절대 아닙니다. 알아서 만드는 거 없어요. 다 누군가가 이렇게 돈과 네트워크와 에너지를 넣어갖고 조문을 막 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알아서 하긴 뭘 합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무위원들한테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시험 같은 거, 테스트 같은 거 한번 보면 제가 단언한데 다 낙제받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공부하지 않은 의원들이 가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그거를 대형 로펌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문안 갖다 줘요. 회원들이 어떻게 세상 만사를 다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무위면은 그래도 그래서 알아야지. 그냥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 어떤 입법을 해야 되거나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충분한 지식을 그때 쌓은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때 시험 보면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미 법안을 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 그분들도 낙제다. 뭐 일단 그렇고. 근데 저는 근데 이 이슈가 아니 왜 흐트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법안을 내신 분들, 의원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합격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제 그분들은 합격을 해야 된다. 진짜 한번 시험 볼까? 그 시험 한번. 대상으로?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그 클라이언트의 도움을 받아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조문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가져갈 수 있죠.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는 건 있는데 저는 근데 클라이언트를 밝히고 또는 최소한 어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밝히고 설명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뭐 옳으냐 틀리냐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슈는 그게 있죠. 내가 의원실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 의원실에 인지를 시킨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실은 알고 보면 뒤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조언과 또는 뭐 비용을 받은 그런 방식의 입법이라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의원실이 클라이언트잖아요. 의원실이 머릿속에는 내가 이 변호사를 믿으니까 내가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한다. 요 부분도 아마 저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변호사나 어떤 뭐 기업인이나
뭐 그런 전문가,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든 교수든 전문가라면 그 사람은 이 지금 국회의원의 고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어떤 기업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어놔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 얘기는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저희가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저한테 이제 어떤 변호사로서. 물어봐. 그렇죠. 변호사로. 물어보셔. 그러면 이제 제가 자문을 구할 때 그런 얘기는 해야죠. 어떤 업계로 저는 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과 일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물론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그동안 일을 해온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니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의사가 조금 내가 치우쳐져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검증을 이 부분은 한번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의원실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래서 판단이 우리 되죠. 차 변호사님은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본인이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거를 주변에서 견제를 하는 경쟁자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다 막 일러 바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독자 여러분들, 이거 저 양반들이 무슨 얘기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이 저는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로비라고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리뭉술하게 찾아가요. 제가 이제 뭐 그 의원하고 친해, 대학교 동창이거나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고향이 같거나 그러면 이제 아는 같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한 상태에서 이 해당 의원님이 뭐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쓱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땐 이 법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리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지라고 나중에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로비를 한 거구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터놓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지분이 15%가 되느냐, 34%가 되느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게 은행 50% 플러스 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억만금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거라서. 그럼 여기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가 누가 누구인지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 법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피하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법이 지금 중구난방 산으로 가 있어. 원래 나온 기본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처음으로 만든 법도 있어요. 근데 그 법 이후에 나온 법들은 막 짜집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법이 덕지덕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못해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상대편이고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표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숟가락도 올리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제가 취재하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내가 적어놓고 있지. 이 법은 어떤 로펌에서 만들었는데, 그 노트 보고 싶다. 그거 보여주면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법 통과되면 이제 그걸 한번 궁금하네. 풀어야죠. 이 법조문은 원래 어떤 로펌에서 만든 법 시안에 있었는데, 이 법을 만든 변호사 누구? 다 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 이건 누구 얘기. 누가 이거 주장했고,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한 거고,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한번 특집으로 그걸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같은 약간 어중뛰게 법이 돼 있는 거를, 이른바 2차 입법인데, 이 2차 입법이 완전히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민주당에 탈당한 김병기 의원이 이걸 잘못 맞춘 게 있거든요. 그 민주당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 TF가 또 민주당 안에서 이 법을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막 전문성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이제 오신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은 그런 입법 과정들을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수첩을 여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막판에 나온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민주당의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관계된 법을 만든 로펌에서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모르시- 그분들 아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시청자분들이 하셔야지. 시청자분들한테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아니, 이건 뭐- 이 주제는 방금 이 이슈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뭐랄 거야. 아니 그럼 뭐 대한민국이 뭐 이런 정도 얘기했다고 뭐. 김영국 씨 갑자기 나온 이슈 맞죠? 일단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사고들이 계속 있었어요. 저 업비트에 해킹 네. 사고가 있었고 또 빗썸은 에어드롭 잘못한 게 있어. 에어드롭 잘못한 것도 있었고 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어떤 좀 부적절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들을 취업시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거기에서 이게 막 엄청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맞아요. 그 과정에서 법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 못하고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제 수첩을 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수요일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오늘 말이 많아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뉴스로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두 분 인사해 주세요. 네, 김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두 분 나오실 겁니다. 뭐, 아유, 뭐야? JJ 기자님 나오셔야죠. 저도 나올 거고요. 뭐, 네. 뭐라고 하면 제가 저는 성격상 누가 뭐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